까지 했어요. 저번 시간에. 지금 수업은 저번 시간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갈게. 이 스토리를 다시 설명할게. 앞에서 뭘 배우냐면 주기율표를 배워요.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껍질이라는 개념과 원자과 전자라는 것을 가로줄, 세로줄로 둬서 족과 죽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놨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잃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해. 말이 길다. 금속 원소라고 하기로 하자. 그래서 잃었어. 그럼 양이온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전자를 얻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해. 말이 기니까 비금속이라고 하면서 얻어서 된 걸 우린 음이온이라고 했어. 그것들이 끼리 결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온결합, 금속결합, 공유결합이 됐어요.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그들 중에 공유결합 하는 애들을 공유결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공유결정이 있고 분자결정이 있거든. 공유결정은 뭐냐면 공유결합만 해서 된 결정. 근데 분자결정은 공유결합을 해서 분자가 된 다음에, 그래, 분자와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된 결정은 분자결정, 줄여서 분자까지 됐어요. 근데 그 분자들은 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무리가 안 돼. 그런데 이론상 얘는 물에 녹으면 안 되거든. 근데 희한하게 여기서 전기 음성도 차이, 쌍극자 모멘트 벡터의 합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공유 전자쌍이 치우쳐. 그걸 뭐라고 불러? 극성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부분적인 음전화, 부분적인 양전화를 띠게 되어지고, 그 공유 전자쌍이 치우침이 없어.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없어. 쌍극자 모멘트가 0이야. 그러면 이걸 무극성이라고 했단 말이지. 지금 분자 얘기 중.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스토리를 잘 보면 극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누구? 공유 분자들 중에서 물에 녹는 애, 물에 녹지 않는 애를 구분하려다 보니까 스타트가 주기율부터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금속, 비금속 나왔고, 그러고 해서 화학결합이 나왔고, 화학결합의 분자 나왔고, 분자 중에서 녹는 애, 안 녹는 애를 과학적으로 전기 음성도라는 거, 쌍극자 모멘트라는 걸 통해서 치우침이 있고 없고를 통해서 극성이야 무극성이야까지 됐다는 거지. 여기까지 오는 거야. 원래는 스토리가 이게 지금 내가 말한 게 한 컨텐츠였어.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제부터는 얘를 조금 더 표현하기 좋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요.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걸 할 때마다 너무 불편한 게지, 표현하기가. 그때 기억나지? 동그란 거 작은 거, 둥그란 거 큰 거. 그럼 이쪽이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큰 거. 그 다음에 아니면 화살 표시 이런 것까지 이렇게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을 이 내용을 봤을 때 조금 더 시각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했어. 이제 이건 뭐냐면 전자점식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전자라는 말의 뜻은 어떤 전자를 말하는 거냐면 원자과 전자를 얘기합니다. 얘를 원자과 전자가 뭔데? 가장 바깥 껍질이죠. 그럼 안쪽 껍질은 반응을 관여해 안 해? 안 해. 그냥 안에만 있고 반응에 관여하는 건 원자과 전자다 보니까 굳이 반응에 관여도 안 하는 애를 굳이 표현해서 뭐 하냐는 거지. 그냥 냅두고 반응에 참여하는 이 원자과 전자만 점으로 나타낸 식을 우리는 전자점식이라고 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원소 기호 주변에 여기 있죠.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시한 식을 우리는 루이스의 전자점식, 이렇게 되면 표현하기가 어때? 간단하게 되지. 뭐 1주기나 2주기 정도야 그냥 써도 되지만 3주기, 4주기 가면 되게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루이스의 전자점식을 씁니다. 오케이. 원자의 루이스의 전자점식. 그래서 상하 좌우의 원자과 전자를 어떻게 점을 한 개씩 찍는 개념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한번 들으면 1번부터 20번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숫자 하나만 불러볼래? 15. 15야. 그럼 15는 누구지?
써보자. 15라는 말의 뜻은 양성자 또 생각한다 누군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자, 양성자의 개수가 15개고 전자의 개수도 15개지. 이럴 때 첫 번째 껍질의 최대 전자가 몇 개까지? 2개까지. 두 번째 껍질에는 8개까지. 그럼 지금까지 총 몇 개 그렸어? 10개 그렸죠.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돼야 돼?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지. 얘 누구랑 비슷한데? 질소랑 비슷해요. 질소 밑에 있어요. 질소 밑에 있는 애가 누구? 그렇죠. 인이라고 표현하죠.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숫자 아무거나 불러봐. 9. 플로린이죠. 전자 9개지. 자, 이제 안 쓰고 머릿속에서 그리자. 9개야. 그럼 첫 번째 껍질 몇 개? 2개. 나머지 7개지. 10개, 8개 충족 안 시켰네. 아, 2주기의 가장 바깥쪽에 7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볼게. 플로린을 굳이 이런 거지. 굳이 반응에 관여하지도 않은 애를 써서 뭐 하냐는 거지. 그래서 안쪽으로 다 지워버릴 거야. 그러면 이게 루이스의 전자 점식 표현이 되는 거지. 일단 플로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돼서 하나가 비었다라고 표현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배들한테는 배웠는데 너희 때부터 안 배우는 개념이 하나 나와. 그게 뭐냐면 오비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 뭔지 모르셔도 돼. 배웠니 혹시? 그냥 따로 주제 탐구할 때. 기계 빠졌어. 그게 빠지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아씨 이게 있어야 나 같은 사람이 먹고 사는데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없어져도 돼. 왜? 뒤쪽에 화학 반응식 하면서 반응 속도 이게 들어와. 화학 2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내려왔어요. 나는 화학 2 수업을 하거든. 나 물투, 화투, 생투 지금도 수업하고 있는 중. 죽겠어 아주 그냥. 그렇다고 뭐 이거야 그냥 먹고 살려다 보니까 계속. 미안, 너무 현실적으로 표현했지.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써야 돼. 오비탈이라고 있는데 말로만 할게.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가. 하나 들어가거나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 근데 얘네들이 다시 그릴게. 얘가 이렇게 있으면 전자를 어머나 하나, 둘, 셋, 4개까지 그렸죠. 그러면 여기서처럼 이 사이에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그 오비탈이 껴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껴들어가고 껴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오비탈을 안 배웠을 때는 이렇게 쓰지만 오비탈을 배운부터는 혼자 있을 땐 모르겠지만 이럴 때 쌍을 이루게끔 되어 있어. 이걸 혹시 들어본 적 있을걸? 공유전자쌍이란 말은 들어봤죠? 혹시 옆에 하다 내가 비공유전자쌍이란 말 썼던 거 기억나니? 그래요. 잘했어. 기억이 났다니까? 얘가 전자쌍을 이루긴 이루어요. 근데 공유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한 오비탈의 전자가 2개가 다들 같이 쌍을 이뤄서 들어가져 있어. 자, 여기서 그대로 해볼게. 여기서 수소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의 전자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 그래서 어떻게 공유를 하죠? 그러면 한 오비탈에 플로린의 전자, 수소의 전자가 한 오비탈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으니까 요걸 우리는 공유전자쌍이라고 하고, 저쪽에 있는 요 아이들은 뭐라고 해? 비공유전자쌍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여기서 보자. 얘는 지금 비공유전자쌍인 거 맞지? 근데 얘는 아무것도 지금 쌍을 이루고 있지 못해. 그 오비탈에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혼자 있어. 혼자 있어. 진짜야. 혼자 있다고 해서 홀전자야. 홀전자에서 전자쌍을 이루지 않고 있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예전 문제집이나 예전 개념에선 오비탈에 홀로 있는 전자를 라고 얘기해. 근데 지금은 오비탈이라는 어휘가 빠졌기 때문에 쌍을 이루고 있지 않은 전자를 홀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홀전자가 중요한 게 있어. 자, 일단 이걸 해줘야 돼. 말아야 돼.
난 친절하니까 해줄게. 자, 이 홀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한번 너무 기니까 끊었다.